어디가 한대? 야, 참 모르겠다. 참 모르겠는데. 저기 신중리, 어, 기광명 신중리지. 그래. 아니 그리고 그런데 저 할아버지 이름이 유명국이고, 명국이고. 유명국이고. 예. 아, 맞다 그러면.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유원이지. 유원인. 그런데 왜 아버지 안 나왔어? 아버지는 못 나왔어. 아니 사포리 있으면서 왜 아버지 안 나왔어? 우리 삼형제밖에 못 나왔어. 네, 그러니까 사명제라는 지금 누구요? 확인을 하신 거죠, 형님과 동생이요. 틀림이 없습니까? 네, 그럼 축하 박수를 네, 좀 드려야 되겠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맞아. 언제 이렇게 헤어지셨다 만나시게 되셨어요? 6.25 때 헤어졌다 지금 만납니다. 6.25 때요. 네. 다른 가보고 가족들 지금 있었어요. 말씀 또 나누시죠. 그래 형님은 어떻게 됐어? 택사인. 대사 형님은 뭐 신중리에 있었는데 나는 이사 올 때 뭐 교육도 못 가봤거든. 나는 홍남 있다가 나왔거든. 나도 우리 이제 삼형제 여기 서울에 다 있어. 삼형제는 누구인데? 달사인하고 도사인. 아 도사인. 아, 제일 막내이지. 그 셋이 나왔네. 셋이 나왔어. 아니 그리고 저 본정의 그 누나 이쁘이가 안 나왔어? 못 나왔어. 나왔지 안 나왔지 그건 모르지. 그 안 찾아봤네 그러면 이번에? 이 방송 듣고 또 찾으실지도 모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촌 형님과 동생이 되시는군요. 예. 집안의 어른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나오는 거 못 보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니, 만나셔가지고 고향은 뭐 저- 집안 얘기도 많이 나누셔야 되겠네요. 예.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윤사에 예. 그러면 저 국군이 들어가갖고 저 고향은 못 가봤어? 못 가봤지. 그 나하고 갔구만. 이제 두 분이서 저 만나셔가지고서 여러 가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전화번호 기회를 알지? 노리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가르쳐 준 거. 네. 그, 집에다 가르쳐 줬어. 우리 전화번호를. 어, 내일 연락해서 내 부산 갈게. 그래 내려올래 언제? 내일 저녁이나 모레. 그래 내려와. 네, 이제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밀린 말씀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이제 하나하나 또 나누셔야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부산에 황대근 씨도 나와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확인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죠? 아 네. 어디 계십니까? 네, 지금 나오십니다. 네. 황대근 씨신데요. 이리 좀 오세요. 누구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까? 황금녀를 찾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황금순 씨 누님이라고 나오셨거든요. 네, 화면을 보시고 서로 말씀을 나눠보세요. 네, 고향이 어디셨는가 서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여보세요? 대근이냐? 네, 대근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도 오래서 만나가지고 저 헤어져서 네. 얼굴을 모르는데 네, 너 저기 황봉삼이 알지? 네. 황봉삼이가 누구야? 봉삼이가 저 작은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 작은 아버지지? 네. 그리고 저 네 아버지 이름 뭐야? 황봉천입니다. 그래, 저 그리고 어디서 사셨습니까? 응? 6.25 때 어디서 사셨어요? 강원도 고성군 네. 현내면 죽정리. 네. 예. 그리고 그래. 저 형님 이름을 아시고 계시는지요? 어? 형님 이름, 저희 형님 이름. 형님, 황 저기 동근이. 네, 맞습니다. 너 형님은 황동근이지? 네, 맞습니다. 아, 누님을 만나셨는데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저는요. 그래, 너 누님하고 강릉 공원에 저- 있었지? 여보세요. 누님하고 거진서 헤어져 가지고요. 그래. 거진서 헤어져 가지고 그때 저 누님이 저 백골 부대한테 따라갔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피난 거진서 나오다가 저 화진포에 우리가 저 뭡니까 그 신문 받으러 들어갔었죠. 그래 가지고 나와 가지고 아버지하고 저하고요. 야양 나오다가요. 야양사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그래. 저는 강릉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야양서 돌아가셨어? 네. 그리고 지방내 어디 사는다고? 저는 지금 저 경남 진해에 있습니다. 결혼하고? 네, 결혼해가지고 저 여섯녀까지 봤습니다. 그래? 네. 아유, 그래,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고생이야 뭐 누님. 그 우리는 이렇게 단 형제다. 예. 응? 네, 우리는 저- 형제가 이렇게 열심히 둘이 살았는데 너는 황대근 씨? 얼마나 혼자 네네. 고생이 네, 많아. 지금 저 말씀 나누신 누님 말고요. 조금 전에 또 화면에 비쳤던 분이 계신데 지금 야. 저 옆에 분하고 마이크 좀 야. 주세요. 말씀을 좀 나눠보세요. 여기 동생이야, 너한테는 동생이고 이쪽 앞으로 해서 오빠다 네가. 말씀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좀 보시고요.
여동생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너무 반가우셔가지고요. 말씀을 못하시고 그냥 울고만 계세요. 동생은 없는데. 그러니까 집안이 이렇게 가족들이 많지 않으신가 보죠? 네, 저 또 고아로 살았어요. 고아로 강릉고원에서 커가지고 고아로 살고 우리도 이렇게 단 형제가 고아로 살았어요. 여지껏 집안의 어른들 아무도 안 계시고요. 그 어른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요. 저 황대근 여보세요. 씨. 여보세요. 오빠, 여보세요. 나 알겠어요? 누님 저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황대근 씨, 예예. 지금 화면에 조금 전에 비치신 분이 오빠하고 부르셨어요. 자, 말씀 나눠보세요. 오빠, 저 알겠어요. 아닌데 내가 동생인데요. 못 찾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 누님이시고요. 또 그 밑에 여동생이니까 황대근 씨에게는 여동생이 되시는 모양인데 여동생이 그 당시 있었습니까? 없었는데요. 누구한테 좀 물어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언니가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백은아, 백은아. 예예. 그래 저기 저 너 다 기억하지? 응? 기억합니다. 너 작은 집 살던데도 글로로 다 알겠지? 네네. 그래 우리가 하도 어려서 헤어져서 네. 모습은 모르겠다마는 네네. 응? 네. 우리가 이렇게 다 아버지를 통하고 이 이름을 다 알아가지고 알게 됐는데 네네. 응? 예. 그래 너는 얼마나 고생했니 그래? 저 고생한 것보다도요. 여보세요. 응, 고생한 것보다도요. 응, 우리가 저 딴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응. 우리 저 어디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도록 그렇게. 그래 너 저기 시방 저하고 같이 있어? 네 지금 우리 집에 사람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 애긴 몇 남매 낳고 저 1녀 2남 낳습니다. 그래? 예. 좀 야 보여주시죠. 굳세게 살아줘서 고맙다. 고마워 정말. 네, 지금 굳세게 황대근 씨 부인이 살아줘서. 네, 바깥에 계시는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너 축하의 저 박수 얼굴 좀 한번 한번 다시 보자. 보내주실까요, 여러분? 부인 얼굴 좀 네네. 보여주세요. 저 한번 부인 좀 보자. 부산. 네, 부산입니다. 지금 네, 그 황대근 씨 부인 되시는 분이 옆에 나오셨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먼저 그저 한번 왔을 때 못 봤어 얘. 아유, 이거 한 번도 못 예? 보고 이게 무슨 비극인가? 세상에 테레비 화면으로 통해서 이게 무슨 얼굴이 생각나요. 저는 모릅니다. 아유 저기 말이야. 응? 예. 정말 고생 많지? 아니 고생보다도 예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저기 예. 시방 이 밤이 새기 전에 밤차가 있으면 내가 갈게. 갈게. 여보세요. 지내러 오겠어요? 부산으로 오겠어요? 어? 부산이야? 야, 네, 원래 그러니까 집은 내가, 지금 지내시고요. 내가 말이지. 네. 여기면 이제 저기 차 있는 거 알아가지고 네. 응? 네. 동생 보러 갈게. 네, 저희가 말이죠. 네. 부산방송국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다시 또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또 주선을 해드릴게요. 얼마나 반가우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부산방송. 네, 네. 부산입니다. 서로 축하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누님. 정말. 누님요. 또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그래. 뭐 밤새 안녕히 주무시고요. 그래. 예, 야. 내일 만납시다. 예. 야. 예예. 밤차가 있으면 내가 밤차로 갈란다. 예예. 예. 네, 우리 축하의 박수 모두 좀 보내주실까요, 아유, 여러분? 불쌍한 거, 저기 얼마나 네, 고생-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오손도손 화목하게 지내던 가족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아원까지 가가지고 헤어져서 이렇게 30여 년 후에 만나서 이렇게 애통해하는 울음을 울게 6.25의 되는지 말이죠. 비극이 네. 6.25의 비극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네. 자, 그러면은 잠시 뉴스센터로 카메라 마이크 넘겨가지고요. 아직 전 뉴스센터 조금 준비가 덜 네, 되셨답니다. 그러면은요. 네. 잠시 후에 뉴스토크를 좀 전해드릴 소개 예정인데요. 올리도록 하죠. 좀 네. 더 많은 분 사연을 또 한 분 한 분 듣고 나서 또 연결을 하기로 하죠. 강선희 씨. 네. 네네. 37,403번입니다. 김준섭 씨가 어머님 박은희 씨, 여동생 금자영자, 은자, 그리고 남동생 준삼 씨 찾습니다. 145대 황해도 금천군 금천면 금능리에서요. 개성까지 피난 온 후 헤어졌다고 하십니다. 어머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 72 됐습니다. 어머님 뭐 기억나신 일 없어요? 그렇죠. 제가 18살 때니까 뭐 전부 기억나요 지금. 예. 근데 특징은 뭐 눈썹에 까만 점이 하나 있는 거 그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고향에서 후퇴하기 전에 여관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면 짐작할 겁니다.
37,403번이었습니다. 37,411번 윤용선 씨가 아버님 윤태극 씨, 어머님 김필옥 씨, 형 윤용춘 씨, 누님 옥순 씨, 여동생 옥선월선 씨 찾고 있습니다. 유교 당시 고향인 함경부터 성진시 성남리에서 북계군으로 나오셨다고 하십니다. 윤용선 씨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요 부모님이 고향에서 뭘 하셨습니까? 저 해업했습니다. 해업이라면 어떤 일인가요? 고기 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님하고는 나이 터울이 어떻게 되세요? 저하고는 5살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 뭐 누님에 대한 기억이나 형님에 대한 기억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확실히 생각 안 나십니까? 윤영선 씨 37,411번이었습니다. 36,875번 이인점 씨가 남편 박준호 씨와 함께 어머님 유 씨, 오빠 이한당 씨, 동생 이마리아, 인철 씨 찾습니다. 고향에서 살다 충북 음성군으로 이사를 하면서 헤어졌는데 헤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6.25 전에요. 6.25 전은 3년 되고. 근데요 동생 이름이 이마리아인데요. 뭐 무슨 종교 갖고 계세요? 예, 천주교 신자 같은요. 온 가족이 다 천주교십니까? 네, 천주교. 그리고 오라버니는 이 개한테 물려가지고 정신 이상이 돌고. 예, 또 우리 동상은 7살 먹어서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우리 동상은 12살 먹어서 헤어지고 마리아는. 그럼 고향에 성당이 있었어요? 예? 고향에 성당이 있었습니까? 네, 성당이죠. 강성희 씨. 강성희 씨. 네, 조금 후에 네, 또 잠깐만 좀 한 분 한 분 기다려주시고요. 사연을 좀 듣기로 하고요. 확인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83국에 6781번과 5592번 두 대 대표 전화가 확인 전화가 되겠습니다. 네. 뉴스 특보가 이제 네네. 잠시 저 뉴스센터로 넘기겠습니다. 뉴스 특보를 전해드린 후에 또 계속되겠습니다. 힘을 모아서 1000만 이산 가족의 상처를 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 또다시 보게 된 이 천인 공노할 공산주의의 만행, 정말 참아보고 싶지 않은 그 잔인무도한 공산주의의 만행을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정말 네. 가슴 아픈 시간입니다. 감추려고 했던 짓눌렸던 이러한 감정이 다시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억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해방 후에 소련군이 북한 땅에 진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괴뢰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산 가족이 생긴 겁니다. 왜 밤 늦게 저희가 이렇게 이산 가족 찾기를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또다시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는데 아까 미국에 있는 교포 말씀, 국력을 키우자, 힘이 있어야겠다. 아주 절실하게 마음속 깊이 사기할 그러한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 소련 전투기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저희가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30여 년 전 공산주의의 만행에 의해서 헤어졌던 가족들의 슬픔 한 번이라도 더 빨리 저희가 씻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또 앞서게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부산 방송을 연결을 해서 사촌 오누이가 확인을 하는 도중에 뉴스센터 연결을 했기 때문에 동생 기억이 잘 안 나신다는 그 오빠의 말씀 저희가 좀 안타까워서요. 예, 다시 한번 그랬었죠. 부산을 연결해서 사촌 누나와 또 동생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부산 방송 나와주세요.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의 황대근 씨께서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황금순 씨 누님은 확인을 하셨는데 네. 그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울고 계신 동생에 대한 기억은 잘 안 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황대근 씨가요. 네. 황금순 씨를 물론 찾았지만은 황금녀라는 그 친형제를 찾았는데, 그러니까 황금순 씨는 사촌이셨던 모양입니다. 네, 사촌 누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촌 누님요. 네, 근데 네. 여동생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요. 대근아, 네, 네. 대근아. 예. 내가 너무 너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온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벅차고 해서 아까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네. 너희는 3남매지? 네. 우리는 너 몇 남매인지 아니? 작은 집에 누나면은 맞습니다. 동생이 있을 겁니다. 그래. 예, 동생이 있습니다. 너 그러니까 저기 작은 집이 저기 형 이름 뭔지 알아? 저 형 이름은 모르고요. 내하고 동갑인데 생일이 낮아가지고 내 동생인 석근이. 그래 맞아 네. 석근이. 예. 그리고 저기 너 형하고 저기 작은 집 형하고 저기 동갑내가 있거든. 예, 근데 충분히. 근데 저 석근이가 말입니다. 예. 사촌 형한테 맞아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지요. 그래 맞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너 엄마가 저기 먼저 돌아가셨지. 네, 예, 너 예. 엄마가 저기 이래 편찮아가지고 네, 예. 저거 하다 맞습니다. 돌아가셨지. 예, 친누나가 아니고 그래 사촌 너 누나입니다. 입하고 뭐 얼굴에는 이 누나는 기억한다. 네. 기억하는데 너는 기억을 못하는데
정말 내가 니도 나는 동생을 데리고 둘이 고아라는 명칭을 걸고 정말 여태껏 굳세게 살아오면서 네. 네 일을 상상해 보니까 너도 너무나 네가 불쌍해. 너무나 네가 불쌍하고 니나 우리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느냐. 내가 이렇지만 너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느냐. 네네. 크다. 황대근 씨, 네네. 그러니까 사촌 누님하고 사촌 동생을 이제 찾으신 거예요. 네, 이제 네, 확인이 저- 되셨죠? 네, 친누나는 아니고 사촌 누나 맞습니다. 네, 더 네. 찾으실 분이 있으세요? 지금 친누나가 황금년대요. 저 강원도 거진서 일사후퇴 때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누님을 지금 나는 찾으려고 했는데 사촌 누나가 만나게 됐습니다. 사촌 누나. 이제 같이 저 전화로 좀 상세한 걸 또 말씀하시고 만날 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또 서울에서 한 분 한 분 이산 가족들의 그 애타는 사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전화번호 꼭 적어두셨다가 바로바로 전화를 주세요. 네. 783국에 6781번과 783국에 5592번 두 대의 전화가 대표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강성희 씨. 네. 37,131번 강원심 씨, 전남 영암군 시종면 해남이 고향이신데요. 어머님 광산 김 씨, 여동생 다마코 씨, 남동생 히로 씨. 1번 이름으로만 기억을 하십니다. 해방 전에 여동생 다마코 씨는 오사카에서 고향이 전남 해남 계곡민 사람에게 양녀로 갔습니다. 남동생은 5, 6세 때 어머니가 오사카에서 경도로 개가하면서 데려간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머님은 이마에 사마견인가 특징인데 지금 강원신 씨의 따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찾고 계시니까 본인한테는 할머님이 되시겠는데 어머님 이마에 사막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밖에 무슨 어머님한테요? 찾는 분들의 특징 얘기 들은 거 없습니까? 삼촌 한국 이름이 강원재 씨고요. 할머니가 개가한 후로 할머니 친구한테 엄마한테 알려주라고 주소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할머니가 주소를 잊어먹으셨대요. 37,131번이었습니다. 37,004번 이만남 씨, 평남 진남포시가 고향인데요. 동생 광자 씨와 어머님 최봉순 씨, 일명 학순 씨입니다. 조카 김만길 씨, 김만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전에 동생을 양녀로 보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조카는 일사후퇴 때 헤어졌다고 하십니다. 동생 양녀로 갔을 때 그 상황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3살 정도 아래인데요. 그때 어머님 친구분이 어머님 아파 계실 때 어머님 친구분이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있다가 이제 전 외삼촌 집에 있다가 6.25 난 후에 저는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오고요. 어머님 그 친구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전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예. 하시고요. 네. 그때 동생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동생은 기억을 못 하시겠는데요. 오빠가 어머니의 친구분께서 동생을 데려가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004번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37,231번입니다. 문정기 씨, 황해도 해주가 고향입니다. 아버지 문희선 씨, 어머니 방택녀 씨, 동생 문덕기, 문만기 씨를 찾습니다. 학포 수용소에서 헤어졌는데요. 큰형은 반동죄로 학포 수용소에 수감이 됐다고 합니다. 학포 수용소에 역시 그 문정기 씨도 수용이 됐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반동죄로 몰리셨어요? 그걸 아마 동생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잘은 어려서 잘은 몰라도 형무소 들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 형무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겠군요. 큰형하고 그러니까 본인 문정기 씨가 반동죄로 몰려서 형무소에 들어갔었습니다. 37,231번입니다. 37,477번 김문빈 씨는 아버지 김인석 씨, 삼촌 김종석 씨, 사촌 동생 김정빈, 봉빈 씨, 매형 이용만, 누님 김정숙 씨, 오촌 당숙 김원석 씨, 봉석, 오촌 고모 김탄신 씨를 찾습니다. 오촌 당숙 김원석 씨는 공덕국민학교에서 여자 고무신 배급받은 것을 시장으로 바꾸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촌 당숙만 남하를 하셨고요, 내려오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안 내려오셨을까요? 동평양에 눌리에 계시는 누님하고 말이죠. 매형이 있었는데 매형은 그때 이제 우마차로 그거 이제 운수업을 좀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마 월남하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 집에 이제 앉은데 거기에 인민군들이 모병을 해갖고 가기 때문에 피난 와갖고 있다가 아군들이 진격으로 인해갖고 다시 집으로 내려가갖고 누님과 같이 월남한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37,477번 김문빈 씨입니다. 다음에 37,119번
민정옥 씨, 병기 씨가 아버지 민춘기 씨, 사촌 오빠 성기 상기 씨, 조카 경채, 경희, 경선 씨를 찾습니다. 145태 당시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황해도 연백군 초하면 마령리 간촌 큰오리 고향입니다. 자, 대신 나오셨는데요. 민정옥 씨의 아드님 되시죠? 예. 네. 그 밖에 도움이 될 만한 그 기억나시는 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고향에서 학교를 설립하시고 할아버님께서 꿀벌을 길러셨다는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는 무슨 학교입니까? 학교는 마령국민학교인지 동문중학교인지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들은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민병기 씨가 고향에서 학교를 경영하셨다고 합니다. 37,119번이었습니다. 37,466번 이서훈 씨는 아버지 이정재 씨, 어머니 명복녀 씨, 형 이황훈 씨, 동생 하운 창훈, 누님 최복, 동생 최실 씨를 찾습니다. 고향에서 한 달 동안 피신을 했다가 6.25 때 월남했고요. 황해도 수안군 대우면 남정리가 고향입니다. 그 밖에 가족들이 같이 월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고향이 지금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넘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형님은. 네, 왜 넘어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 형님이 괴뢰원들한테 총살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살 수가 없어서 저희 형님만은 넘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동 가족이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이 월남을 하셨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37,466번입니다. 이서훈 씨입니다. 37,348번 손병조 씨, 일명 증손 씨입니까? 네, 숙부 손익현 씨, 고모 손정순 씨, 남동생 병골 씨, 또 여동생 옥숙, 봉숙, 향숙 씨를 찾습니다. 145대 시 본인이 군인으로 있을 때 평남 중화에서 잠시 상변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평양시 신리가 고향이신데요. 군인으로 있을 때 이북에서 만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북진 때입니까? 예, 북진당시에 독점까지 들였다가 후퇴하다가 중앙에서 만났습니다. 아, 후퇴시에 만나셨군요. 예. 네, 그때 그 나눈 말씀이 생각나신 게 있으십니까? 예, 그 당시에 그 동생들이나 작은아버지 만나니까요. 막랑 작은아버지는 반동으로 몰려가지고 아버지 탄광에 가서 돌아갔을 때요. 그 아버지는 또 끌려가지고 사형당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네, 당시 또 아픈 기억이 이렇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손병조 씨 37,348번이었습니다. 다음 36,686번. 네, 36,686번 최태전 씨가 아버님 최용근 씨, 오빠 최병구, 병진, 석주 씨 찾습니다. 어릴 때 서울 아줌마가 서울로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오른쪽 가운데 손톱이 이상하고 왼쪽 발을 댄 흉터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십니다. 다음 37,090번입니다. 이종수 씨, 이복녀 씨 부부 되시는데요. 종수 씨가 지금 부친 이사은 씨, 어머님 이중아 씨, 여동생 최옥, 채화 씨, 처남 이영근 씨, 숙부 이사칙 씨 찾고 있습니다. 6.25 전에 고향인 평북 영변군 8원면 용두동 723번지에 세워졌습니다. 숙부님은 145대 시에 청천강까지 남아한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뭐 특징 같은 거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여동생의? 제 동생 저 최옥이가 어렸을 때 뜬 그 뜸자죽이 양미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살던 그 동네가 번도울 2,000마리라고 했고요. 저희 집의 뒷뜰에 오래 묵은 큰 배나무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090번이었습니다. 36,411번 박창일 씨가 형님 박창기 씨, 처 현복실 씨, 장남 박정원, 차남 정호 씨 찾습니다. 6.25 나던의 12월 17일 마포 용광국민학교에서 제2국민병으로 입대를 하면서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박창기 형님을 부산에서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다. 이때 국민병으로 입대하면서 아들들하고 또 부인하고 헤어졌는데요. 그때 장남 차남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6살. 장남은 6살이고 와이는 1살. 그러면 아빠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모를 겁니다. 부인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뭐 없으십니까? 뭐 생각난다는 키가 좀 크고 좀 마른 편이었죠. 그럼 용광국민학교 안에서 헤어지셨어요? 용광민학교가 거기 저 마포 수용소로 돼 있었어요. 피난민 수용소에 와 있다가 내가 군으로 나간 바람에 거기 두고 나갔죠. 알겠습니다. 36,411번이었습니다. 35,896번 이종호 씨, 이종환 씨 형제분이 아버님 이원재 씨, 어머님 심성국 씨, 여동생 이원년 씨, 남동생 종명, 종희, 종일 씨, 그리고 아들 성환 씨를 찾습니다. 여동생 원년 씨는 용인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이종명 씨는 고향 황해도 연백군 해령면 금천리에서 6.25 나기 전에 7월 12연대 입대 전투 중에 송악산에서 후퇴를 해서요. 마산 육군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 들었고요. 보충병으로 편입했다는 소식도 들으셨습니다.
아들하고 남동생하고는 어떻게 헤어지시게 된 겁니까? 고향에서 다 해줬어요. 혼자 나오셨어요? 네. 헤어질 때 상황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상황 나올 때 내가 그 당시에 그 불악에서 내가 구장을 봤어요. 그래서 6.25 사변 나던 날 떠나가지고 피난을 나왔어요. 그 후에 1.45 때 내 동생이 하나 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못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35,896번이었습니다. 37,263번 최흥식 씨, 어머님 심효범 씨, 아버님 최승려 씨 돌아가셨습니다. 6천영 최봉식, 건식, 홍식, 광식, 8천영 최창식, 딸 광덕 씨를 찾습니다. 6.25 때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6천영은 장현군 쑥우물에 살았고요. 8천영은 해주시 선산동에 사셨습니다. 황해도 벽성군 장곡면 죽천이가 고향인데요. 딸 광덕 씨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딸은 제 딸이 아니고 저희 8촌 형의 딸인데요. 지금 한 40세 가량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263번이었습니다. 37,356번 백성수 씨가 아버님 백원아 씨는 91살 드셨고 어머님 진 씨, 남동생 성환 씨, 오빠 백성동 씨, 여동생 성만 미자 씨 찾습니다. 6.25 당시 대방동에서 시댁인 강화로 가면서 헤어졌는데요. 해방 후 만주에서 개성으로 귀국해서 덕바위로는 게 사셨습니다. 6.25로 피난 오다 오빠하고 대방동에서 헤어졌는데 부모님은 자꾸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빠하고 그 헤어지던 상황 좀 자세히 들려주세요. 6.25라고 한 달 만에 헤어졌어요. 만났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나시다 헤어지셨습니까? 6.25하고 한 달 만에 대방동 살았는데요. 찾아왔던 거요. 6.25하고 한 달 만에 만나갖고서는 이제 하도 그냥 폭격이 심하고 그러니까 오빠는 후퇴하는데 강화로 간다고 그러고 부모 현재 찾아본다고 간다고 그러고 하고요. 나는 이제 강화로 이제 시댁에 피난 간다고 그러고 남편 쫓아서 강화로 가고 오빠는 이제 개성 간다고 그러고 가고 그리고 헤어지고 못 나요 지금 6.25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공개홀에서 전화로 가족을 확인하는 분이 누구신데? 계십니다. 정경이? 또 한 번. 정경이라고 잘 모르겠네요. 철원 중학교. 네, 지금 전화 이렇게 확인하시라고.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면은 바로바로 확인 전화를 주셔서 가족을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빨라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783국에 6,781번과 5,592번 역시 783국 두 대 대표 전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하고 제주에 서로 또 확인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방송국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제주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제주에 정순자 씨 나와 있습니다. 네, 대구 나와주세요. 네, 대구에는 정숙자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서로 확인하시죠. 말씀하세요. 예, 얘기해요. 여보세요. 예. 숙자죠. 예. 저기요. 헤어졌던 동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헤어졌던 동기는 뭐 엄마가 성북 보육원에 제주도에 예. 데려다 놨다가 엄마가 낭중에 오셔가지고 이제 동생은 데려갔고 예. 나는 거기 그냥 눌러 있었죠. 고향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난 그런 건 기억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나이가 몇 살이나든지 모르시겠어요? 그건 정확한 나이는 기억을 못하고 내가 서울로 올라갈 적에 엄마가 한번 학교로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내가 엄마 우린 서울로 가요 하는 얘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아마 그게 마지막이었지 싶어요. 그 기억은. 엄마는 그 당시에 거기 집에 안 계시고 다른 데 가셔서 갈 때 못 봤다는데요. 갈 때는 못 봤죠. 근데 엄마가 서울 가기 며칠 전에 엄마가 학교를 한번 오셨어요. 학교 바깥으로. 그래서 내가 엄마 우리 며칠 있으면 서울 간대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거는 나는 몰라요. 근데 여하튼 나는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서울로 갔으니까 그걸로 마지막이 된 거죠. 그리고 저 피난 나오실 때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억 못 할 거예요. 저 정순자 씨 피난 나오실 때 기억나세요 지금? 저는요 그때 어려서요 엄마하고 따라와가지고 이제 고아원에 있다가 언니하고 헤어져가지고 줄곧 엄마하고 같이 있었으니까요 대개는 어느 정도는 아는데 언니가 좀 알면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대구에 계신 분이 언니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언니가 혹시 동생이 지금 기억 못할 거예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혹시 말씀을 하시다 보면 기억이 날지도 모르거든요. 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어느 촌인지는 모르는데요. 네. 이제 그 촌에서 새벽인지 밤인지 여하튼 컴컴한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또 여동생하고 맨 남자 동생 그때는 애기였죠. 걔가 예. 걔를 얻고 새벽길을 나와가지고 새벽인지 밤인지 모르고 여튼 누가 그래가지고 아- 배를 타고 왔어요. 거기서 걸어가지고 배를 타고 왔어요? 예. 배를 타고요? 예. 배를 타고 그러면 그때 제주도에 온 거 그때 아니에요? 제주도 왔겠죠. 배를 탔으니까. 예. 그럼 맞는 것 같은데요. 저 대구에 언니 되시는 분 예. 고향은 기억이 나세요? 아니요. 기억 안 나세요? 예. 그때 당시에요. 엄마가 얘기했는데 아버지 이름도 알고 뭐 또 그 고향 이름도 알고 그런다 하던데요. 내가? 예. 뭐 그때 알아서도 그걸 기억하고 누가 있었겠어. 오늘같이 뭐 이렇게 만난다는 걸 알았으면 내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 들어서도 어린 저거니까 잊어버렸겠죠. 네, 제주의 동생 되시는 분 예, 예. 지금 어머님에 대한 말씀을 조금씩 하셨는데요. 예. 어머님께서는 지금 생존에 계세요? 지금 여기 나와 계세요. 나와 계세요? 예. 저 그럼 제주 방송에서요. 예. 어머님을 한번 저 화면에 비춰주셔가지고요. 대구의 그 언니 되신 분하고 말씀을 나누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지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보시고 말씀 나누시는 게 훨씬 기억이 새롭게. 어머니 나실지 말씀해 모르겠어요. 보세요. 네. 들리시죠? 아, 어머님하고 얼굴을 똑같이 서로 비춰주시니까 무척 비슷하게 닮으신 듯한데요. 네, 많이 닮으셨죠? 네. 자, 어머니가 어머니하고 기억이 나시는 거 있을 테니까는 말이죠. 네, 기억이 나요. 많이 저기 물어볼 거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어떤 특징 같은 거 있는지 말이죠. 처음에 나올 때요. 육지수 나올 때 얼레기 하나 들고 물레기 들고 여기 제주말에 물레기 들고 저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나하고 저는 언니하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갖고는 하도 동네에서 머시에서 애기들 고상시키지 말고 구하고 저 성교과는 놀라고 뛰다 그래서는 애기를 저 성질을 넣지 않았어. 넣어가지고 한 몇 달 살다가는 야답사에 들어가갖고 저 언니하고 지 동생은 이제 9살 헤어졌어요. 어머니- 야답사에 들어가고 야답사를 그 해 서로 안 넘기고 그냥 헤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9살 먹어서 이제 저놈은 뜨고 서울로 뜨고 그래갖고는 그 들어가서는 일절이 소식도 모르고 어디가 죽은지 산지 모르고 있었지 않았었냐. 그런데 참 이 거시기 갖고 이제 일이 나갖고 이제 찾는다고 해서 한번 네네. 저 제주 방송국 네네. 어머님에게요. 네. 지금 대구에 계시는 따님의 혹시 어디 신체에 특징이 있는가? 또 어릴 적에 뭐 혹시 노시면서 어떤 특징적인 일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려보시죠. 네네. 없어요. 어머님께서 말이죠. 저 대구의 정숙자 씨 신체상의 특징이라든가 말이죠. 어릴 때 뭐 특별한 습관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네, 없어요. 그 있어도 몰라요. 또 있을란지도 모르지만은 그거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저 대구의 정숙자 씨 예.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어릴 적에 어머님 얼굴이라든가 기억이 좀 나세요? 아니요. 전혀 안 나세요? 예. 혹시 아버님에 대한 기억도 안 나세요? 아버지는 좀 키가 좀 컸던가. 키가 머리가 크셨어요? 좀 짧은 것 아버지 같은. 키가 컸다. 키가 머리가 좀 짧은 뭐 지금 말하면 스포츠형 같은 그런 머리형 좀 생각나요. 그랬어. 네, 맞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정숙자 씨가 어릴 때 모습이 좀 남아 있습니까? 예, 입하고 코하고 요리가 있어요. 네. 여기 이미도 그러고 이미. 네, 거의 저 어머니께서 뭐 이 아버님 인상 차기를 말씀하시는데 맞다고 그러시니까 일단은 맞는 걸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지금 말이죠. 네. 저희가 대구 방송하고 제주 방송하고 두 분이 지금 화면에 비치는 걸 보니까 많이 닮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네. 이정숙자 씨가 어릴 적이기 때문에 아주 특징 있는 일이라든가 그 밖의 일을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거 하고요. 네. 어머님께서도 오랜 세월 사시다 보니까 어릴 적에 그 기억이 아무래도 좀 가물거리시나 봐요. 네.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이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얘기는 모두 저희가 다 말씀을 여쭤본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네.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기억을 더듬으시고 대구의 정숙자 씨 더 기억을 더듬으셔가지고요. 저희가 다시 또 연결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전화로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드렸으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좀 네네, 그렇게 기다리시니까요. 하겠습니다. 네네. 여보세요? 지금 서울 네. 공교로서도 한 분이 전화로 가족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민춘기 씨하고요. 민춘기요. 예, 그냥 민춘기 씨인지 민창기 씨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민성기 씨하고 민상기 씨요. 네, 그럼 또 서울에서 한 분 한 분 이상 여보세요? 가족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어요. 김상준 아나운서. 네. 36,296번 이죽순 씨입니다. 한북 성진시 옥정이 고향 올케 김길자 씨 조카 이복금 씨 동생 이옥순 이동지세 씨. 이동지세 씨는 양쪽 눈동자에 흰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진전단 씨를 찾습니다. 1.4.5태 당시 부산 문현동에서 올케 조카와 헤어졌는데 복금이 아버지가 이영섭 씨로 지하 공작대원으로 성진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동생들하고는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동생들하고는 말이죠. 급해가지고 저희는 또 특이한 가족이기 때문에 말이죠. 저희 여동생하고 둘이 먼저 빨리 어머니가 너희 둘은 먼저 나가거라. 지금 날창으로 모두 중공군들이 넘어와서 찔리게 되니까 너희는 의급하니까 둘이 먼저 넘어가라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부두에 나와가지고요. 두 형제가 무슨 어느 부두입니까? 성진 부두요. 성진 부두. 예, 성진 부두에서 두 형제가 앉았다가 추웠어요 그날에. 그리고 막 배를 서로 탈락해지고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동생 보고 너는 빨리 들어가서 집에 가 마을알 좀 가지고 오너라. 이랬는데 그 순간에 불과 집에 들어가지도 않은 순간에 배는 떠나게 돼가지고 제가 의급하게 되니까 배를 탔죠. 네, 동생이 이제 그 마후라를 가지러 간 사이에 배는 출발했습니다. 36,296번 이죽순 씨입니다. 36,862번 최길자 씨, 일본 이름으로는 요시짱. 아버지 이름이 확실치 않습니다. 최남익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어머니, 이모 이름을 모릅니다. 6.25 전에 서울에 사는 이모가 집에 왔다가 따라가려다가 개학날이 몰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여기서 기차를 타고 가고 본인은 선생님 댁에서 놀다가 저녁차를 타고 이모 집을 찾아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반지와 비녀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반지와 비녀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제가 어려서 저기 학지를 많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침 새벽이면은 새끼를 꽈가지고 이 산소에 이게 저기 묘지 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서 방법을 많이 하시고요. 또 저희 집에 뒤 운물이 있는데 운물이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서는 운물을 가운데를 이렇게 군역을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고 이러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네. 이름을 모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습니다. 36,862번입니다. 37,015번 황인옥 씨, 오빠 황장복 씨, 동생 황대철, 조카 황정산, 언니 황정옥, 형부 배성수 씨. 아버지는 황용수, 어머니는 김순덕 씨입니다. 해방 전해에 한북 청진시 용향동에서 만주 목단강으로 출가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만주 목단강으로 그러니까 황인옥 씨가 출가하셨습니까? 네. 출가할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19살에 결혼했지요. 그래 네. 20살에 여기 서울에 나왔어요. 네,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사위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알지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고건패. 네, 37,015번입니다. 37,049번 서방택 씨, 아버지 서준건 씨, 어머니 최이남 씨, 둘째 형 서길택, 셋째 형 정택, 동생 갑택 씨, 숙부 서준식, 사촌형 홍택, 누님 옥순 씨를 찾습니다. 고향 흥남에서 6.25 동란 이후에 헤어져서 소식이 없습니다. 피난 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요. 혹시 내려오셨을지 그걸 확실히 잘 모르시는군요. 저희가 1차로 배 타고 떠났고요. 그 이후도 많이 떠났는데 혹시 그 이후에 나오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네, 고향이 적히지 않았습니다. 흥남시 서울입니다. 네. 흥남시 서울이. 37,049번입니다. 37,260번 오창화 씨, 아버지 오봉화 씨, 첫째 창순, 둘째 창모, 셋째 창남, 넷째 창성 씨, 동생들이군요. 네. 6.25 당시 삼형제와 같이 남하하면서 1.4.5태 마포 수용소에서 본인이 군에 입대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평양시 동평양역이 고향인데요. 마포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군에 입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에 입대한 거는 가족들이 알고 있을까요? 예, 여기 삼형제 중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창순이하고 창남이는 알고 있고요. 저 아버지 오봉화 씨하고요. 저 창모하고 창승이는 평양에서 동평양에서 대동강까지 저 폭탄을 쏴놨었어요. 근데 아군이 그때 후퇴할 당시 이제 중공군들이 나올 당시입니다. 그때 바로 나오면서 그 폭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50년 12월 3일 날이요. 터져서 아버지하고 창모하고 창승이는
따로 가고 나하고 창순이하고 창남이는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37,260번이었습니다. 네, 다음 37,018번 현길래 씨가 아들 장권석 씨와 함께 딸 장순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대 때 부가연동에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개성이고 시장에 갔다 와 보니까 딸님이 북계군에 끌려갔다고 하십니다. 그 딸이님이 북계군에 끌려갔대 그 상황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 끌려가는 걸 모르니까 고생한 걸 어떻게 알아요? 시장에 갔다 보니 없어졌습니까? 신나 나갔다 저러니까 없어져서 물어보니까 북해 갔다 끌려갔다고. 그때 따님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6살이야. 37,018번이었습니다. 37,164번입니다. 신금춘 씨가 아버님 신화순 씨, 어머님 강분여 씨, 여동생 신금란, 당시에 장백현리 병원 간호원이셨습니다. 금의 금한 씨, 남동생 신상규, 길손 씨, 숙부 신화영 씨는 개인병원 의사였습니다. 21살 때 결혼해서 해방 후 시댁으로 남편 윤성순을 따라 가셨습니다. 월남을 하면서 소식이 끊어지셨는데 시댁으로 가면서 가족들과 소식이 끊기셨네요. 끊겼지요. 그러니까 6.25 사변 때나 내려오신 줄 알고 있죠. 시댁이 어디입니까? 전라남도 광주예요. 37,164번이었습니다. 37,017번 김봉겸, 김도겸 형제분이 부침 김영관 씨, 숙부 김영화 씨, 형님 김배겸 씨를 찾습니다. 145대 때 그림도 섬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부친과 형님께서 고향으로 식량을 가지러 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황해도 옹진군 오용천면 대길이가 고향이신데요. 그럼 그림도 섬에 같이 피난을 나가셨겠네요, 본인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림도 섬에서요. 아버님하고 형님하고 이제 고향으로 그 식량을 가지러 간 후 소식을 모르죠. 그림도 섬으로 돌아가신다고 하고 소식이 끊기셨군요. 네, 37,017번이었습니다. 37,047번 송홍여 씨, 어머니 되신 아들이 나오셨어요. 큰오빠 송홍철 씨, 작은오빠 송응석 씨, 남동생 송만식 씨입니다. 아버님은 송요현, 어머님은 조병길 씨 돌아가셨을 거라고요. 강원도 평강에서 사시다가 만주 도나에 계셨습니다. 함남 홍군 수력발전소 공사장에 나와 장사를 하셨고요. 강원도 통천에 사는 정기워 씨와 혼인하면서 헤어졌고 혼인한 후 월남으로 끊기셨습니다. 외할아버님께서 호랑이를 많이 잡으셨다고 하시는군요. 37,047번이었습니다. 37,346번 동생 김문자 씨, 1번 이름 호미꽃 씨고요. 어머님 성함은 김다숙 씨입니다. 김희짱, 김학기짱, 김문자 씨의 지금 언니 되시는 분 찾고 있는데 일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6.25 2년 전인 48년 충남 천안에서 이 시집에 수양딸로 보내는 소식이 끊겼는데 세 자매가 놀다 막내딸 지금 김문자 씨 머리를 낫으로 차서 다친 흉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때 놀던 기억 생각나세요? 조금 나요. 소꿉장난 하셨어요? 네. 37,346번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31,768번 지견 씨 외자 이름입니다. 고향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간천입니다. 어머니 양영숙 씨, 외조부 양태봉 씨, 외삼촌 양근영 씨를 찾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황해도 국산군 일영면 거리솔입니다. 6.25 때 아현동 고려병원, 지금 고려병원 뒤에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어머니하고 함께 살다가 헤어졌습니까? 예, 함께 살다 헤어졌는데요. 네. 지금 기억나는 거는 제가 제 동생이 어린 걸 낳았었어요. 6.25 때. 그랬는데 제가 죽었는데 동생이 죽은 걸 모르고 제가 밥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랫목에 이제 놓은 것을 가지고 밥을 먹이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네. 어머니와 이제 피난을 이 경기도 이 양주군 장흥면 간천에서 두루매기를 저한테 씌워가지고 피난한 기억이 지금 납니다. 네, 31,768번입니다. 37,292번 김운수 씨, 아버지 김일선 씨, 어머니 씨, 남동생 김운세 운찬 씨, 여동생 김운자 운성 씨를 찾습니다. 평안북도 우연군 대덕면 독산동의 고향, 아버님의 직업은 토목광고에서 근무를 하셨고 월남 당시 평북 박천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다가 약속이 안 돼서 본인 가족만 월남을 했습니다. 당시 결혼을 하셨군요. 네, 제 가족만 나왔습니다. 네, 37,292번입니다. 36,757번 안승환 씨, 이득 씨가 큰딸 안춘혜 씨, 처제 이종남 씨, 장조카 복모, 한모, 영모 씨, 당질 안춘모, 풍모, 현모, 천모 씨를 찾습니다. 47년 5월쯤 황해도 해주에서 월남했고 본적은 황해도 벽성군 검단면 냉정리 임천동이고 해방 후에 해주시 구제동으로 이사해서 옹진군 강영음으로 월남하다가 헤어진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큰딸이 47살이군요. 그때 당시 결혼을 했을까요?
얻었죠. 12살짜리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안승환 씨, 이득 씨 부부가 큰 딸을 찾습니다. 36,757번입니다. 37,487번 전승숙 씨, 아버지 전찬행 씨, 어머니 장소재 씨, 동생 홍린 종린, 사촌 동생 양린 병린 씨를 찾습니다. 고모부 최만수 씨와 함께 본인이 해방 후 2년 뒤 신의주 병원에 근무하다가 고향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를 한 후에 혼자 월남했습니다. 고모부가 경북 영천 수용소에서 석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은 평북 구성군 이현면 태긴동입니다. 전승숙 씨 대신 나오셨는데요. 37,487번입니다. 37,031번 김영희 씨, 김흥인 씨, 윤용 옥화 씨가 아버지 김용삼 씨, 큰고모, 둘째고모, 막내고모, 용화, 창화, 보화 씨를 찾습니다. 외삼촌 2분, 이모 2분이 있었고요. 사촌으로는 조복현 씨, 석영배 씨가 있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곡산군 도하면 갈천리 보현동 속세말입니다. 1.4후 때 당시 헤어졌는데 신막에서 남하했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친은 일제시대에 면사무소에 다녔습니다. 종교는 천도교를 믿으셨다고요. 일제시대 때 면사무소에 다니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월남을 못 하셨습니까? 네. 아버님이 먼저 이렇게 집에 계시다 이렇게 따로 해주에 나와 계셨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천도교 거기 군당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6.25가 안 하고 이제 인민군으로 끌려갔다가요. 다시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군에 일부러 오라 그래가지고 치안대들이 다시 세워서 일부러 갔는데 인민군들이 한 구덩이에 200명을 전부 몰살을 했대요. 근데 네. 그때요. 이제 화장실에 있다가 살아나서 이제 월남을 해서 이남으로 간다고 나오셨대요. 월남을 하셨군요. 37,031번입니다. 36,825번 현익근 씨입니다. 아버지 현만주 씨, 일명 몽주 씨라고요. 어머니 박봉화, 곱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누이 동생 현숙명 수경 씨, 일명 청자 송자 씨를 찾습니다. 평남 신안주에서 양조장 정미소를 경영했습니다. 1.4후 때 당시 피난했는데 서울 도착 후에 고모집에서 가족과 상봉을 했다가 군 입대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중국어에 능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본인 현익근 씨가 가족과 상봉을 했는데 군 입대를 하셨군요. 네, 서울에 도착을 해서 피난 나와가지고 여기서 하룻밤 같이 자고 저는 맞바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가 가족하고 헤어져서 고향에서 출발하는 원인은 삼촌이 납치돼 가지고서 그 삼촌 가족들은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족을 데리고 나오고 저는 삼촌 가족을 데리고 피난을 나왔기 때문에 고향에서 따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36,825번 현익근 씨였습니다. 네, 37,007번입니다. 이정환 씨가 어머님 박재단 씨고요. 아버님은 이우복 씨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기찻길 옆에 살던 큰아버님 2분이 계셨고 사촌을 찾고 있는데 8.15 때 어머님께서 외갓집에 데려다 주면서 오징어 1마리를 사주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금화읍이고요. 큰아버님은 귀가 붓고 귀젓이 달린 특징이 있습니다. 어머님에 대해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어떤 생각 나세요? 어려서 할머니한테 데려다주고 그냥 부산은 8.15 해방 때 넘어왔는데 부산에 있단 말을 들었어요. 37,007번이었습니다. 37,206번 박동석 씨가 저 부인 되시는 김옥준 씨 장남, 승남, 장녀, 승자, 차녀, 승희 씨 찾습니다. 황해도 해주 식양연단 앞에 흥하양복점을 경영하셨고요. 1.4후 때 용당포로 잠깐 피난 중에 503 함선을 남하하면서 이별했습니다. 그 당시 박동석 씨는 육상 선수였다고 합니다. 양복점을 당시에 경영을 하시고 그때 또 무슨 다른 일 하신 거 없어요? 그 당시에 하셨던 일, 양복점 경영하셨어요? 예, 양목점보다 경찰국에 치안을 젊은 아이들이 다 전부 은민대 갔기 때문에 치안을 쌓이면서 제가 경찰국에 치안을 하다가 갑자기 포위당해가지고 용당포로 잠깐 피난 나오는데 한보사연 고생하는데 바로 504 함타고 남아서 이렇게 이별을 못 찾아요. 그럼 혼자 단심 월남하시게 되겠군요. 37,206번이었습니다. 36,991번 이원길 씨가 딸 이명옥 씨 찾고 있는데요. 인천시 송년동에서 1.4후 때 당시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다가 잃어버리셨다고 그럽니다. 고향은 영정면 운설이고요. 아버님은 인천에서 유리가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원길 씨 찾으러 따님이 나가다 길을 잃었는데 따님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7살이요. 특징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또 생각나는 건 뭐 애가 좀 이렇게 그게 좀 장난도 심하고 그런 생각이 나요.
흉터 같은 거 없어요. 흉터가 그래서 이마에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36,991번이었습니다. 35,439번 윤기덕, 윤종만, 윤완숙 씨가 어머님 이인여 씨, 고모 윤옥매 씨, 삼촌 윤기후, 윤기엽, 기준, 기태 씨, 동생 정숙, 종팔, 종구 씨, 종섭 씨, 종한 씨 찾습니다. 145태 때 헤어졌다고 하셨는데 동생분들하고 헤어질 때요?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어디에서? 집에서 그냥 우리는 그냥 막 포위당할까봐 아버지가 치안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 잡히면 그냥 죽는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둘을 남매를 데리고서 그냥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뒤로 나오시라고 그러고서 우리 먼저 나왔는데 혹시나 나왔나 해서남을 지금 찾는 겁니다. 네, 35,439번이었습니다. 37,429번 황해도 재령군 남일면 강교리가 고향이신 이경수 씨가 아버님 이옥경 씨, 매부 김광남, 큰누님 경창 경례, 삼촌 이옥순, 동생 경모 경례 씨 찾습니다. 작은 매부 김광남 씨는 강교리에서 사리원 가는 삼거리에서 양복점을 경영했습니다. 그 다음 날 월남할 것을 약속하고 본인은 사변이 났을 때 혼자 월남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경수 씨 대신 따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36,081번 이일남 씨, 이순영, 삼영진 씨가 아버지 이성준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씨를 찾습니다. 6.25 직후에 아버지가 징병에 나간 후에 어머니는 오뎅 장사를 하셨는데요. 그 후에 목포 작은 시장 안에 살 때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입 옆에 점이 있다고 하셨군요. 김동수 씨는 누굽니까? 제 남편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네, 그러니 하시면 되고요. 내가 꼭 엄마 닮았다고 그래. 아는 사람들이요. 네, 어머니 박옥순 씨를 닮은 따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36,081번입니다. 다음에 37,299번 장순신 씨는 어머니 손선부 씨를 찾습니다. 동생 장순덕 씨, 동생 남편 조창식 씨, 동생 아들 조칠성, 딸 문지 씨와 함께 평양 모란봉 아래 기림리가 고향 병원을 경영했고 마포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병원을 경영하셨습니까? 동생의 남편이요. 아, 동생의 남편이 병원을 경영하셨다고요. 37,299번입니다. 다음에 37,460번 김명숙 씨는 어머니 최춘복 씨, 오빠 명환 씨, 동생 명선, 이모 최춘봉 춘행 씨, 이모딸 조분복 씨, 아들 김봉춘 씨, 김봉춘 씨의 아버지 김관명 씨를 찾습니다. 평양 인흥리에서 헤어졌는데 오빠와 동생은 평양 가묵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사리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셨군요. 사리원에서 만나기로 하셨는데 못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저 혼자 오느라고 거기서 만나지 못했어요. 네, 37,460번입니다. 37,211번 박인권 의권 씨가 어머니 전정희 씨를 찾습니다. 6.25 후에 경기도 파주에서 헤어졌는데요. 고향은 함경남도 배화면입니다. 자, 대신 나오셨습니다. 37,211번입니다. 37,235번 이동수 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본전통이 고향, 아버지 이희석 씨, 남동생 하유 찾습니다. 1.45 때 당시 충남 예산군 목재소에서 양자로 남동생을 3살 때 데려갔는데 어머니 이름은 신복순 씨고 아버지께서 양복점을 경영하셨습니다. 남동생이 3살 때 그러니까 헤어진 겁니까? 네. 3살 때 피난을 나가서 한 수용소에서 있다가요. 그 당시에 제가 나무를 하러 갔다 온 새에 어머님께서 양자로 주셨다고 합니다. 네. 남동생 특징은 없습니까? 그 당시 나이가 3살이고 제가 13살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 네,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37,235번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한 분 한 분 그 이산 가족들의 사연을 말씀드렸는데요. 확인 전화 주세요. 783국에 6,781번과 783국에 5,592번 두 대 대표 전화는 여러분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대구하고 제주 모녀관이죠. 네. 이렇게 보셨는데 닮으셨는데도 영 기억이 없어가지고 애매하셨는데 그동안에 전화로서 또 조금 또 서로가 또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네네. 지금 다시 나오셨는데 한번 확인 다시 한번. 네, 할까요? 잠시 대구하고 제주 연결하기 전에요. 지금 여기 또 한 가족이 만나셨는데요. 네, 잠깐만 어떤 분들이신지 좀 말씀을 나눠보시죠. 예. 여기 앉아보세요. 대명동에 거기 가정부로 계셨어. 응, 대명동 살았어. 네. 응. 어떤 앞서 소리해봐. 네? 소리해봐. 대명동에 계셨어요? 대명동.
그래서 나 서울 올랐잖아. 서울 올라가고 아무 차례 못 찾겠잖아.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확인하실 거 없으세요? 흉 지금 네, 솜이 있어요, 솜이 있어. 아 잠깐 지금 눈썹 위에 흉이 아주 어릴 적에 다쳤어요. 어릴 적에 네. 어디다 다치셨어요? 물에다 뒤었어요. 물에다 뒤었어. 예, 불에다가. 불에다가요. 예, 불에다가. 네. 그리고 또 지금 따님 되세요? 예, 따님 되고. 따님하고 어머님하고요. 예, 저는 아들이고. 이쪽은 예, 오빠. 아드님이시고, 그러니까는 오빠가 되시고, 그러니까 아드님하고 어머님은 같이 사셨고 예. 따님만 따로 떨어져 사셨었어요. 예, 그래서 만났어요. 몇 살 때 헤어지셨댔어요? 그때 7살. 7살 때요? 아니죠. 예. 13살인가 13살. 15살인가 그렇게 돼요. 네. 대구 엄마 거 계실 때 진짜. 나는 저기 이제 군인 가족 집에 그래, 맞아. 언제 헤어지셨댔어요? 그게 15살이네. 15살. 그러니까 6.25 전쟁 후에 헤어지셨어요? 엄마하고는 그렇게 되고 그렇게 오빠하고는 됐죠. 이제 어렸을 때. 틀림없으신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없는데. 맞아요. 마음이 이상하신가 보죠. 아니 어머님 얼굴 자세히 보세요. 그 예전에 네, 예전에 좀 얼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하도 경황이 없네요. 하다가 무슨 오래전. 어머님께서는 지금 따님 눈썹 위에 불에 대했던 상처만 보시고 예, 알아요. 또 그리고 다른 말씀 또 뭐 확인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어요. 그건 없다고. 얼굴은요? 얼굴은 다 말지. 네. 얼굴은 네. 아버지가 없다고. 오빠도 아버님, 없다고. 오빠하고요. 저 이 오라버님에게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어머님께서 눈썹 위에 있는 흉을 확인하시고 또 내 딸이 우리 그 아빠를 닮았어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따님이 아버님 닮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달리 또 뭐 확인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확인할 건 다 됐습니다. 오빠가 보시긴 틀림없습니까? 네. 오빠하고 헤어지신 지는 어떻게 되신가요? 그러니까 6이 나가서 바로 이틀 만에 헤어졌으니까 52년 만에 52년에 헤어지셨어요. 네. 52년도 헤어졌으니까 혹시 동생은 오빠하고 같이 생활하시던 기억이 좀 나세요? 그거는 전혀 모르고요. 이제 그때 한때 살았거든요. 한때 살다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는 잘 모르고 뭐날 이제 갖다 작은 집 맡기놓고 작은 집에다 맡기고 이제 엄마가 친정 가신다고 할 때 외갓집 그까지만 따라간다고. 아는데 따라가가지고 예. 그렇게 이랬어요. 동네는 기억이 나세요? 동생 되시는 분이요. 사시던 동네 기억 나세요? 고향이요? 동네는 잘 네. 모르고요. 외갓집밖에 모르죠. 외갓집이 어딘데요? 대구. 외가가 어디였어요? 대구인데 대구에서도 잘 모르죠. 네. 고령군요. 5,000명 쌍님이래요. 고령이. 외가에 누구 살고 계셨어요? 외가에 아니 따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외가에 대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외가에 외삼촌하고 살다가 이제 네, 대구 시내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정부로 데려다 줬어. 그때부터 이제 잘 몰라요 기억을 그 후에는. 외가 식구 가운데 뭐 이름 기억나는 분 안 계세요? 모르겠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고요. 네. 결국은 얼굴에 있는 그 저는 외갓집 상처라든가. 있을 때 저 벙어리 집이 있었죠. 네, 벙어리 집. 네, 네. 내 동생이 벌을 살아서요. 네, 어머님하고 따님하고 지금 확인이 되셨습니다. 뭐 네. 이제는 이 정도면은 우리가 틀림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혈육의 정이라는 거는 눈썹 위에는 흉만 보셔도 또 얼굴을 보시니까 이제 바깥 어른 얼굴이 생각이 나시니까 지금 확인을 하셨고. 네. 네, 그럼 조금 전에 그 제주 대구 네. 다시 한번 또 좀 불러가지고서 네, 거기서 네. 또 말씀하시죠. 전화로 서로 확인들을 하셨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네, 제주에 지금 정순자 씨 다시 앉아 계신데요. 네. 정순자 씨가 어머니한테서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때 헤어질 때 상황 들었을 테니까 정순자 씨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니하고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여보세요. 예. 저기요. 배를 타죠. 목포에서요. 배를 타고 언니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또 제 밑에 깐난이 애기하고 배 타고 온 기억나요? 나지. 나죠? 나가지고 언니하고 저하고 고아원에 어떤 고아원에 갔는지 기억나세요? 성죽보육원. 성죽보육원. 보육원이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니하고 나 같이 있는데 엄마가 데리러 왔잖아. 예. 그래서 너는 가고 나는 거기가 좋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엄마 이제 예, 안 맞아요. 따라간다고 예. 그랬지. 예. 그래서 엄마가 너만 데려갔고. 예, 맞아요. 맞아요, 언니. 맞아? 예. 네, 네. 예, 맞아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제주방송의 이범규 아나운서. 네네. 네, 계속 대구하고 연결해서 전화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는데요. 네. 어머님께서도 지금 옆에 계시죠? 네, 계십니다. 네, 어머님 잠깐만 좀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따님께서 어머님 한번 불러보시고 싶으셨을 텐데 좀 불러보시게끔 해드리지요. 네, 정순자 씨가 저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답니다. 네.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따님이 감격에 겨워서 말이죠. 네. 어머니를 잘 못 부르신 모양인데 어머니가 따님 불러보세요. 숙자야, 숙자야, 대답하세요. 숙자 네 놈만 모르겠냐? 울지 말고 말해라. 우는 건 다음에 모두 얼마든지 울 것인데 울지 말고 말해봐. 네, 어릴 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이 메어서 아직 그 대답을 못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라고 좀 불러보세요. 네. 어려우셔요.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상 또 앞에 앉아 계신 듯한 어머님 부르신다는 게 그동안 꿈속에서 또는 참 눈물 나고 슬플 때 불렀던 엄마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들어서 아직 부르시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이제 곧 만나셔서 정말 얼싸안고 어머니하고 큰 소리로 불러보셔야죠. 네. 만나시도록 이렇게 해올려야겠습니다. 네, 대구 방송국과 제주 방송국 연결해 서로 빨리 만나실 수 있도록 또 주선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서울에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83곡에 6,781번하고 783곡에 5,592번입니다. 네. 강성희 아나운서. 네네, 37,350번입니다. 최영범 씨, 평남 안주군 입석 산돌이 고향이신데요. 아버님은 최윤봉 씨, 어머님은 이보배 씨고 동생 형범, 광범, 광록 씨, 누님 최명숙, 여동생 명옥 씨를 찾습니다. 국군이 북진을 하던 해 음력 8월 13일 밤에요. 아버님께서는 괴뢰군 정치보위부에 검거돼서 생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일사후퇴를 만나서 동생 형범 씨는 치안대와 같이 선발대로 남하셨습니다. 그 외 가족은 평남 한천에서 괴뢰군에 의해서 서로 헤어져 소식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헤어질 때 아버님이 그 당시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 주물 공장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살았던 죄로 검거됐어요. 37,350번이었습니다. 37,203번 문순택 씨, 인택 씨라고도 하는데요. 고향은 평남 순천군 선서면 간동리입니다. 어머님 노태화 씨, 동생 문세택 씨, 별명이 똘똘이었대요. 외삼촌 노태구 씨 찾는데요. 일사후퇴 시 어머님께서 먼저 남아하셨고 본인은 백부님과 같이 나오다 봉학역에서 헤어졌습니다. 어머님은 귀 밑에 혹이 조그맣게 달리고 등에 점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어머님과 헤어졌을 때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22살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도 없으세요? 4살이요. 동생이 4살이었습니까? 모습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어머님 모습이라든가. 생각이 안 나고 다 단지 귀하고 등허리에 점이 되는 거 하고요. 그것만 생각납니다. 37,203번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 애삼촌은 그러니까 봉화역에서 만나가지고